2020년도 1학년 1학기 기말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자,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게 원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심좌표를 먼저 찾는 거겠죠? 그래서 그 중심좌표를 먼저 자, 좌표평면 위에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위에 점이 있는데 이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어. 그럼 하나, 둘, 여기 1, 2가 있으면 한 칸, 두 칸 이동을 했고, 그 다음, Y축 방향이지? 하나, 둘, 두 칸, 이렇게 이동해야겠네? 여기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2와 3까지 이동을 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이동한 점이 A, B래. 그러면 Y축으로만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1에서 Y축으로 더하기 2를 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3이 될 거야. 그럼 A는 마이너스 1, B는 3 이렇게 진행되고,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4가 정답. A가 4,1이고 그러면 우리가 직교좌표에서 4,1 대략적으로 점을 표시해서 A라고 잡고, A, 뭐야? A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가운데 A라고 잡고 두두두둥 5라고 잡고 B가 되겠지?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해서 이 거리가 얼마? 2루트 13이 되는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표현을 하면 되겠지. 별다른 건 안 보이네. 그냥 그대로 풀어야 되겠구나. 자, 그럼 x끼리 빼버리면 4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빼면은 5 빼기 1이니까 4겠지? 4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2루트 13이랑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을 풀게 되면 16-8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6이 나올 거고, 이 부분은 2를 제곱해서 곱하면 4가 되겠지? 4에서 13. 그럼 4, 3, 12, 4, 1, 4, 52가 될 거야. 그러면 얘들은 계산하면 32가 될 거니까 쭉 양쪽으로 빼버리면은 20이 되겠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은 0이 돼. 이렇게 했을 때 나온 a 값을 곱이라고 불렀지? 그러면 곱은 여기서 두근의 곱공식. 그래서 여기 되겠지. 마이너스 20. 1번이 됩니다. 네,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고 했으니까 중심 좌표는 0,0일 거고, 반지름을 루트 10이라는 해석이 먼저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놓고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루트 10 플러스 루트 10을 만들 거야. 이 상태에서 점 1,3인데 이 1,3은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1,3이 대략적으로 이쯤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1, 3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그림이겠지? 자, 보통 이런 문제는 이쪽과 이쪽을 구하라는 힌트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1,3이야. 그럼 접점이 주어진 것들이야. 접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본형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서 접점을 x1, y1이라고 이야기하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접선 방정식 공식을 이용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접점이 지금 1,3이니까 1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y는 반지름의 제곱이 10이었지. 그러면 x 더하기 3y는 10이라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답은 4번. 평행한 두 직선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값을 구해달래. 자, 그럼 평행한 두 직선이면은 기본적으로 앞쪽에 게 기울기가 1인지 봐야 되는데 지금 1이 아니야. 1이 아니면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을 때 이 사이를 구해달라는 거지. 뭐 기울기가 1일 때 또는 마이너스일 때는 좀 특별한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방법을 쓰지 못하고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한 점을 아무렇게나 잡으면 될 거야.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0, y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0, 마이너스 5라는 한 점을 잡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될 거야. 그러면 이거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지. 그러면은 거리 d는 루트 2의 제곱 4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 1 분의 0, 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0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5 빼기 1의 절대값이 될 거야. 그럼 밑에는 루트 5가 될 거고 위에는 절대값 4가 되겠지. 그러면 유리화까지 해주면 5분의 4 루트 5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제곱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은 분모는 25가 될 거고 위에는 16 곱하기 5에서 5분의 16이 대비.
그러면 답은 3번. 일단은 자, 수직선 위이니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은 2가 되고 이 점은 5가 되고 C라는 점은 모르니까 X라고 이야기할게. 그렇게 했을 때 AC와 BC의 합이 13이 된대. 그러면 AC의 길이는 누가 더 큰지는 정확히 모르지. 그러니까 C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AC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절대값 X-2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BC는 절대값 X-5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자, 이 두 개를 더한 게 X-2의 절대값 더하기 X-5의 절대값이 13이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절대값 두 개가 나왔을 때는 FM대로 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와 5가 있겠지. 그러면 2와 5와 이런 사이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FM대로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빨리 풀려고 하면 절대값 두 개 합은 약간 그림 모양이 있지. 그림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그리고 시작을 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꺾이는 부분의 경계는 안에 첫 번째 거 0 되는 값 얼마? 2, 두 번째는 5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중간에 y 값들을 알아야 되니까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y값은 얼마냐 라고 하면 2와 5 사이 아무 숫자나 넣으면 되겠지. 뭐 3 같은 숫자를 넣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3을 넣으면 3 빼기 2는 1, 3 빼기 5는 2야. 근데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3이 되는 것들. 그렇게 했을 때 13은 이거보다 위에 있겠지. 그럼 위에 있으니까 위쪽에 쭉 가로선을 그으면 돼. 왜? y는 13이라는 상수함수로 보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만나는 부분들이 두 군데가 있을 거야. 13이 되면. 그럼 이 두 군데 점을 이제 찾아주면 답이 되는 것들이야. 그 중에서 이제 큰 녀석을 베타, 작은 녀석을 알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베타를 구하려고 하면 이 직선을 구해야 되잖아. 이 직선은 둘 다 양수일 때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의 안 부분이. 그래서 x-2 더하기 x-5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직선은 2x-7이라는 직선이고, 그리고 왼쪽 편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빼기 x 더하기 5야.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이 되게 되는 것이야. 그럼 이 부분에 얘가 13이랑 만나는 거니까 는 13이 되겠지. 그러면은 2x는 7이 넘어가기 때문에 20이네. 그럼 x는 10. 그래서 베타는 1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 이쪽에서 13이면 얘가 7이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럼 6이 될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3. 그림에 현혹되지 말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베타 빼기 알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베타는 10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3. 그래서 13이 답이 되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이라는 원이 있고 기울기가 m이야. 우리는 공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공식에서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가가 될 수 있는 거는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거지. 루트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면 바로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가 m제곱 더하기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래도 한번 풀어봐야겠지. 그러면 이 직선 방정식이 있을 때 이 직선이 원에 대입된다고 했어. 그러면 y 대신에 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풀어보면 x제곱 더하기 y 자리의 제곱이니까 mx 더하기 n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 될 거야. 그럼 풀면 x제곱 더하기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x 그리고 n제곱은 r제곱일 거야. 그럼 x제곱과 x제곱이 같으니까 묶어주면은 1 플러스 m제곱에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항 계수는 2mn이 되고, 상수항은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처럼 정리가 되겠지. 그럼 1 플러스 m제곱이 가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될 수 있고, 그럼 나 부분은 mn, 2mn이 되겠네. 그러면 나가 2mn이라는 거 확인이 될 거야. 그럼 다른 것들은 다 같은 걸로 쭉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 뒷부분에 nx라고 먼저 있지. 그러면 n은 제외하고, x가 빠졌구나. x는 적어주고 n 제외하고 2m만이야. 그럼 요거 지우는 것들.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가는 1 플러스 m제곱이고 나는 2m이 된다는 소리야. 이걸 우리는 fm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거는 gm이라고 부르고 있지.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f3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10이 될 거고, g도 역시나 3을 집어넣는 거에 6이 되겠지. 그럼 그 두 개 값 더하면 16이 정답으로 나와. 그래서 정답은 1번. 시작합니다. 자, 좌표를 평면에 먼저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2,1 A점 하나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4,1 B점. 그럼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 보여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PA, PB가 2대1이니까 얘 길이가 6이죠 지금. 그러면은 2대1이면 여기가 2인 위치에 지금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점이 지금 P점이라고 하나 설정하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2대1이 되는 지점은 기본적으로 이 거리도 1이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지금 6이죠. 그럼 이쪽으로도 6만큼 가야 되니까 여기는 10. 그럼 정리하면 A, B, P, Q가 있을 때 얘들 길이가 지금 4가 되고 얘 길이가 2, 그리고 얘들 길이는 6, 이거 전체 길이는 12, 이런 길이 패턴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이기 때문에 지름이 2에서 지금 P좌표가 2였기 때문에 Q좌표가 10이었고, 그래서 반지름은 8의 반, 4가 되겠죠. 반지름 4. 그래서 넓이 S는 파이 R 제곱에서 16파이 라고 해서 4번이 정답. 이제 자, 좌표 평면에 이제 좌표를 표시를 하면 원점 O가 하나 있고, P점은 이렇게 O라는 점에 P점 하나 표시, 그 다음에 6,8이라는 점에 Q점이 하나 표시되고, 삼각형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POQ니까 POQ를 2등분하는 직선인데 각을 2등분하니까 이렇게 표시해서 XX. 자, 각 2등분선 곡식이니까 뭐 A 대 B는 A 대 B다라는 그 기울기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왕이면 직각삼각형이 편하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끄집어내서 Q, 얘는 Q'라고 하고 P는 이쯤에 있겠지. 그리고 원점. 그럼 이때 길이가 얘가 6이고 얘가 8. 그러면 약분하면 3대 4가 볼 거니까 이쪽 길이는 3대 4, 5 해서 10이라는 길이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때 각을 2등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식에서 A 대 B는 A 대 B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10대 6은 A 대 B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럼 약분하면은 5대 3이 될 거야. 근데 길이가 8이니까 5대 3이라는 길이는 A가 5가 되고 B가 3이 되겠지. 그러면은 2등분 되는 녀석의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해서 X 변화량 6, Y 변화량 3 해서 6분의 3, 즉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는 것들. 그래서 정답은 4번. 1번 문제. 자, 마름모 모양. 자, 마름모는 첫 번째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대각선이 수직 2등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줄 것. 다 똑같이가 아니고 그냥 2등분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것들. 그럼 이 문제에서는 A에서 C까지 연결한 것과 BD를 연결한 게 수직 2등분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고, 이걸 통해서 AC의 중점이 직선 L을 지나간다라는 거 하나 써주고, 그리고 선분 AC의 기울기 곱하기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사용해 주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이용해 주면 되는 것들. 자, 그럼 첫 번째에서 AC의 중점은 X가 지금 1 더하기 5에 반 나눈 것들, 그 다음에 3 더하기 1에 반 나눈 것들 하면은 3,2가 될 거야. 그럼 3,2를 이 직선에 대입하면 되고, AC의 기울기 같은 경우에 X 변화량 5 빼기 1, Y 변화량 1 빼기 3 해서 4분의 마이너스 2, 즉 2분의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여기에 수직인 녀석의 기울기는 2가 되겠지. 그러면 Y는 2에 X-3 더하기 2, 즉 2X-6 더하기 2에서 다 넘어가면 2X-Y 빼기 4는 0 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A는 2, B는 마이너스 4. 그러면 A 곱하기 B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라고 나오네. 그러면 정답은 3번 문제. 자, 0,0 있고, 그 다음에 A가 지금 주어진 게 8, 그 다음에 B가 주어진 게 6. 그래서 이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6인데 약분하면 4, 3이라서 길이 B 5가 나타나는데 두 배를 해줘야 되니까 실제 길이는 10인 것들. 이렇게 다 구해준 상태에서 얘가 지금 X축이 이동을 한 것들이 18,4기 때문에 실제로 X축으로 이동한 양을 확인해 보면
x축으로는 10만큼, y축으로는 4만큼 이동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요 안에 원을 하나 찾아줘야 되겠지? 그럼 원을 찾아줄 때 우리가 넓이 공식을 사용을 할 건데, 넓이가 2분의 1, 밑변 길이가 8, 높이가 6. 그래서 약분하면은 24가 될 거야. 근데 이 넓이가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내심일대의 공식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2분의 R 세변 길이가 지금 10하고 8하고 6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다 더하면은 얘가 14, 24가 될 거야. 약분하면 12가 되겠지? 그러면 R, 12R 이 두 개가 24랑 같아야 되니까 반지름은 2가 나오는 것들. 자, 그러면 중심 좌표는 이 부분에서 항상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2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중심은 2,2고 반지름은 2. 이것들이 똑같이 14만큼 이동하니까 중심이 2,2에서 평행 이동된 값은 12랑 6이 되는 것들. 그럼 원방정식은 x-12의 더하기 y-6의 제곱은 반지름 2의 제곱. 이러면 끝. 그래서 A는 지금 12가 되고 B는 6이 되고 R은 2가 되는 것들. 이거 다 더하면 18, 20, 20이 되겠네. 답은 1번. 1번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자, 12번 문제 보면 세 점 ABC가 있는데 이 세 점 ABC가 점 A는 지금 직선,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대충 여기가 3을 지나가고 마이너스 3 지나갈 때 이 위쪽에 A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A점은 기본적으로 좌표가 A, A 플러스 3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B는 Y축에 있대. 그러면 B는 여기 Y축에 있고 얘는 뭐 B,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C라는 점은 2, 1이래. 그러면은 1은 대충 여기 잡아놓고 2, 1 그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대충 이렇게 그렸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걸 세 개를 연결을 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게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된대. 그럼 파란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길이의 최소값들은 항상 대칭 이동을 하지. 그리고 항상 대칭 이동하는 주인공은 정점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C가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색깔을 살짝 다르게 해서 자, 여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대칭 이동했을 때 점을 C-라고 이야기할게.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게 되겠지?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 노란색으로 하나 표현을 해볼게. 자, C를 이렇게 X축에 잘 안 보이네. 검은색으로 할까 그냥? 자, X축으로 이렇게 길이가 같도록 대칭 이동한 걸 C-라고 이야기할게.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길이가 같겠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이 C-와 C-를 연결한 직선이 있겠지. 그 연결한 직선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상한데? 형광펜. 요렇게 이 직선이야, 녹색. 그럼 이럴 때 만나는 점이 있겠지. 이때 만나는 점, 요 점이 이제 진짜 A가 되고 요 점이 진짜 B가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 둘레 길이랑 같게 되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이제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C-랑 C-를 구해야 될 거야. 그러면 C-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지금 Y는 X 플러스 3, 기울기가 1이야. 그럼 Y는 X 대칭이라고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면 XY축에서 Y는 X를 그려놓고 그러면 처음 거보다 Y축으로 3만큼 내려온 그림이 되겠지. 그러면 C 좌표도 3만큼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2,1에서 Y 좌표만 3만큼 내려오게 되면 2,-2가 되겠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2,-2인 이 지점이 내려온 C점이야. 그러면 이 점을 Y는 X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칭하게 되면은 XY 자리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2,-2가 -2,2가 되겠지. 이걸 다시 Y축으로 3만큼 올려주면 -2,5가 C-점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직선 그대로 이동하지 말고 Y는 X라고 생각하고 대칭 이동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 그러면 C-는 찾았고 이제 C-야. C-는 자, C를 X축에 대칭한 거지. 그러면 C가 원래 2,1이었으니까 X축에 대칭하면 Y 좌표가 바뀌겠지. 그래서 2,-1이 돼. 그러면 우리는 C-와 C-의 길이를 구해주면은 둘레 길이가 나오겠지. 최소 길이가. 그러면 X 변화량은 -2에서 2까지니까 총 4가 될 거야. 그럼 제곱하면 16일 거고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은 5에서 마이너스니까 6만큼. 그럼 6, 6이 36.
그러면 계산하면 40, 52가 되겠지? 52는 4, 32 2루트 13이 되겠네. 4 곱하기 13이 되니까 그럼 답은 5번이 되는 것들. x에 대한 부등식이야. 뒤에 보면은 2차 부등식처럼 보이는데 그냥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거야. 이 부분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a-2가 0이 될 수도 있겠지. 즉 a는 2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럼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왼쪽은 0이 될 거고 오른쪽은 -4가 돼. 그러면 a가 2일 때는 x는 아무런 숫자나 넣어도 되겠지. 그래서 x는 모든 실수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야. 요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야. 이때는 a가 2가 아니라는 조건을 깔고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이 2차식인데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a-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플러스라고 a-2로 바꿀게 순서를. 그리고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어. 자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대. 그러면은 2차식이 0보다 큰데 모든 실수에 성립하려면 이런 그림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때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되고 최고차항 계수 a도 0보다 커야 돼. a도가 아니지. a는 0보다 커야 돼. 그럼 최고차항 부 a-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일단 2보다 크면 되고 판별식 d는 4분의 d를 사용하면 되겠지? 여기 2가 있으니까. 그러면 b제곱이니까 a-2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의 a-2 이 부분이 0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 a-2인데 a-2로 일단 묶으면은 a-2의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럼 최종 정리하면 a-2의 a-6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x의 범위는 2에서 6 사이겠지? 그러면 x는 2에서 6 사이라는 범위가 나와. 그런데 바로 앞에서 a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두 개 겹치는 것들은 요거 되겠지? 그럼 얘가 조건이 되는 것들. 자, 그리고 세 번째, a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 위로 볼록이 그림이 되겠지. 그럼 위로 볼록일 때 이런 그림 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것들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는데 다 성립이 안 되겠지.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버리게 되는 것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자, 첫 번째 a가 2일 때는 모든 실수가 하죠. 그럼 a가 2도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6까지라고 돼 있어. 그럼 수직선에 표현하면 2는 포함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6은 포함이 안 돼.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은 3, 4, 5 해서 2, 3, 4, 5 총 4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개수는 4가지인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우리가 경계값에서 x가 2는 포함되고 6은 포함되지 않아 한쪽에만 포함될 경우 경계값을 빼. 그럼 4가 남지? 한쪽만 포함될 경우 이대로, 두 쪽 다 포함될 경우에 더하기 1, 둘 다 포함 안 될 경우에 빼기를 해준다는 것까지 기억해주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답은 2번. 네, 두 가지 직선 L하고 M이 주어진 상태인데 첫 번째 것식은 이렇게 괄호로 쳐서 1번 직선 더하기 K 2번 직선은 0이라고 해석해야겠지. 그러면 이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들이라고 해석이 될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1번식 더하기 K 2번식은 0이라고 했을 때 K 값이 0이 돼버리면 2는 사라지지. 또 K는 1, 2, 3, 4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1하고 더해져서 새로운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K가 있는 뒷부분에 2번식 있지. 2번식은 절대 나올 수 없어. 이 말은 기억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이 안 돼. 대부분 직선이 되긴 하는데 K 뒤에 붙어 있는 식은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것들이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x-2라는 직선 있지. 이 직선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틀렸어. 그럼 보통 말이 나오는 건 직선 L은 두 직선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직선이라고 하면 틀리게 되는 것들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L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야. 항등식으로 봐야겠지.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 앞쪽에 게 0되고 뒤쪽에 거 이거 따로 0 되는 거지. K에 붙어있는 부분 0, 아닌 부분 0. 그러면 여기에서 니은에서 뒷부분 때문에 X는 2가 될 거야. 그럼 이 2를 앞쪽에 집어넣게 되면은 대입하면 이거지. 그럼 Y는 4가 나오겠지. 그래서 2,4를 항상 지나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LM이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면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겠지. 자, 이렇게 된 직선에서 M을 그려보면 X절편 4, Y절편 마이너스 4인 M이 그려질 거야. 그리고 L 같은 경우에는 2,4를 항상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놓고 어떤 직선이 지나가겠지. 근데 이때 1사분면에서 항상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직선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 기울기가 좀 더 줄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그러면 이때 기울기 값이 있을 거야. 기울기 값에서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잖아 지금. 그럼 점점 커지는 거겠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니까 커지는 값들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커져서 0이 되고 0에서 더 커질 수 있겠지. 어디까지? 이 두 개가 평행해질 때까지겠지. 그러면 m의 직선에서 기울기는 1이었어. 그러면 L에서의 기울기도 1이 될 때까지만, 1이 되면 안 돼. 1보다 작아져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L을 K로 풀어서 정리를 먼저 해보면, x 빼기 y 더하기 2 플러스 kx 마이너스 2k는 0이지. 그럼 x끼리 정리하면 1 플러스 k의 x 마이너스 y 그 다음 2 마이너스 2k는 0으로 정리될 거야. 이때 기울기 값은 y 계수와 x 계수를 분수로 만들어서 반대보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인데 결국에는 정리하면 1 플러스 k가 기울기가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때 k 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4,0을 지나가고 있었잖아. 이 4,0을 L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이 점을 항상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4,0을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0 플러스 2 그리고 뒤쪽에 k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2k가 될 거고 이쪽에서는 2가 될 거야. 는 0이 되겠지. 아, 6이 되네. 6이야. 그럼 k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럼 기울기가 1 플러스 k인데 k가 마이너스 3일 때 딱 이 점을 지나가잖아. 그러면 자, 요게 지나가는 거지 지금. 언제일 때? k가 마이너스 3일 때야. 그리고 기울기는 1 플러스 k로 주어진 것들이고,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고 했지. 그리고 어디까지? 1이 될 때까지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울기 부분이 1이 된다라고 하면 k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k가 0값을 실제로 가질 수 있어? 등호를 가질 수 있냔 말이야. 평행해지기 때문에 등호는 가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작다라고만 해야 되고, k가 마이너스 3을 지나가게 되면 이 지점을 지나가지. 근데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은 1사분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등호를 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k가 0보다는 작다라고 해야지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니은만 맞아서 답은 2번. 자, 15번 문제.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범위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10보다 큰데 2, 5로 해서 음수, 양수 1, 1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5다. 그럼 0보다 크면 이 범위겠지. 그럼 즉 벌어지는 범위로 잡아주면 될 거야. 그래서 수식선을 표시를 해보면 경계값은 포함되고 마이너스 2 그리고 경계값 포함되고 5 이렇게 표시해주면은 첫 번째 문제는 끝나고, 두 번째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다라고 하면 양쪽에 복사하듯이 진행이 되지. 그래서 절대값 벗기면서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보다는 커요 라고 표시해주고, 양변에 전부 다 3, 3, 3을 더해줘버리면 x가 8보다 작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범위를 수식선에 같이 표시해보면 여기서 잠깐 바뀌었네. 자, 마이너스 2는 포함 안되지. 포함 안되고 쭉 가서 포함 안되고 8까지야. 그럼 여기서 겹치는 범위는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정수값은 5와 6과 7 세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은 11에다가 총 18 총합은 18이 됩니다. 16번 문제 시작합니다. 자, 점 A가 0,3이고 1이 있는데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중심이 1,0이지. 그럼 1,0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2점 얼마쯤 될 거야.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얘는 1 플러스 루트 5쯤 될 거고 1 마이너스 루트 5 정도 되겠네. 그리고 y절편은 x에 0 집어넣으면 되니까 0 집어서 1 빼면은 얘가 2 정도 되고 얘가 마이너스 2 정도 되겠어. 자, 이 상태에서 0,3이니까 3은 여기 좀 있겠지. 그러면 접선을 대략적으로 마음대로 그려보면 대충 이런 접선과 이런 접선이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도형 입장에서 봤을 때 수직선 그리고 중심 연결한 것들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해줘. 자, 이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직선을 하나 기울기를 m이라고 잡고 0,3을 항상 지나가니까 x 빼기 0 더하기 3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걸 다 풀게 되면은 mx 그리고 y를 넘겨서 y 더하기 3은 0이 될 거야. 그리고 중심이 지금 1,0이잖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쓴 게 항상 반지름 루트 5랑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는 x계수 제곱 더하기니까 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1, 0을 대입하게 되면은 m 더하기 3의 절대값이
루트 5가 될 거야. 그럼 양변 다 제곱하면은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가 되겠지.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서 제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루트가 벗겨지니까 5m제곱에 5가 될 거야. 그러면 이 부분들 다 넘겨서 정리하면 4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m 그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 되네. 2로 다 약분해버리면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럼 1, 2, 2, 1 쭉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붙여주면 여기 마이너스 4 그 다음 여기는 1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은 m 마이너스 2에다가 2m 플러스 1은 0이 돼. 그럼 m 값은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직선 방정식은 두 개가 있었지. 길이가 2니까 2x 더하기 3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 이렇게 지금 구한 것들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 것들. 첫 번째 해석을 해줘야 될 내용은 원이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겠지.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x-1의 제곱 y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심좌표는 1,0이고 반지름 r은 3이라는 거 하나 찾아 놓을 것. 자, 이 상태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중심은 1,0이니까 대략 1,0 해놓고 반지름은 3이니까 뭐 4 정도까지 가겠지. 그럼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4 정도까지, 얘가 뭐 하나니까 두 개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리고 이 점은 x에 0 넘어 되겠지. x에 0 넘으면 1 넘어가서 8 되고 루트 씌우면 2 루트 2 정도,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 정도 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직선을 그을 거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부호 반대라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부호 반대니까 양의 기울기 가지지. 양의 기울기 가지고 y좌표 구할 때는 x에 0 집어넣으니까 얘들 두 개만 보면 되겠지. 근데 부호 반대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3인데 부호 반대. 그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잠시만 4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3 4y가 3x 마이너스 23이니까 음의 기울기가 지네. 음수가 지네. 그러면 기울기는 양수인데 음수로 가지면 대충 이쯤에 그려지겠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점하고 직선이 나오게 되면, 원하고 직선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중심에서 수선 끊는 것들 먼저 해야겠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먼저 구해줘야 돼. 그러면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할 거야. 직선은 여기 그대로 하고 중심좌표는 1,0을 사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3의 제곱하면 9, 4의 제곱하면 16, 그리고 1,0을 xy 자리에 대입하게 되면은 3 뒤에 건 0이고 23의 절대값이겠지. 자, 이게 얼마가 나오냐 했더니 분모는 25니까 5가 나올 거고 분자는 20의 절대값이야. 그럼 약분하면 4가 될 거야. 그럼 이 거리가 4네. 근데 반지름이 지금 얼마라고 했었지? 3이라고 했었어. 그럼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잘랐을 때 요 사이의 거리는 1이 되겠지. 즉 거리는 옆에 표시할게. 얘는 거리가 1이 됐어. 그럼 여기까지는 거리가 평행선을 그었을 때 4가 되고 있어. 그럼 중간에 2인 것들, 3인 것들이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을 또 더해주면 여기 한 점 만날 때가 반지름이 3이니까 4에서 4, 3 다음에 7이 되겠지. 그럼 이 부분은 7만큼의 거리야. 그럼 중간에 5가 있을 거고 6도 있을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두 점씩 만나는 것들은 6, 5, 4, 3, 2겠지. 그럼 두 개씩 만나는 게 총 5개니까 10군데에서 만날 거야. 그리고 1과 7은 한 번씩 만나니까 총 만나는 개수는 12개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12가 될 거야. 첫 번째 거는 중심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1이라는 거 찾고, 두 번째 원은 중심이 0,0 그 다음 반지름은 2라는 거 찾아둔 상태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1이고 마이너스 1, 1, 1인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6,0이니까 이쯤 해서 얘가 6이라고 치고 얘가 4가 되겠지. 얘는 8이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옆으로 오면은 한 2 정도 되는 이런 그림이 될 거야. 자, 여기에서 P가 지금 첫 번째 원을 움직이고 있고 Q는 두 번째 원을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이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기울기를 의미하겠지.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연결해서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점을 구해달라는 소리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접선을 의미해.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들이야. 당연히 중심에서 직선까지는 항상 수선 끊는 습관들 돼야 되고, 자, 그럼 반대편도 있겠지. 반대편은 최소일 때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자,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이야. 그리고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평행하지. 근데 이게 반지름이 1이야. 여긴 반지름이 2야. 그럼 1대 2가 되는 닮은 비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2가 될 건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될 거야. 근데 총 길이가 6이니까 6을 1대2로 내분하게 되면 여기는 2라는 지점이 되겠네. 그러면 얘 길이는 실제로는 2가 되고 얘는 4라는 길이를 가질 거야.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부분은 루트 3이 될 거고 이 부분은 그거의 2배인 2 루트 3이 되는 것까지 구해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찾은 점은 2,0. 자, 중요한 건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있지? 이걸 사용할 거야. 그래서 원 하나랑 직선 한 개가 나오면 항상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1순위로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일단 직선 방정식은 기울기를 모르니까 m으로 일단 두고 그 다음에 2,0을 항상 지나갔지? 그럼 x 빼기 2 더하기 0이라는 직선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정리하면 mx-y 그 다음에 빼기 2 m은 0이라는 직선을 먼저 찾아두고 그리고 쉬운 중심 6,0보다는 0,0이 쉬우니까 0,0에서 거리를 d를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0,0에서 이제 m제곱 x의 개수제곱 더하기 y의 개수제곱에 루트 씌운 게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m이 되겠지. 이게 반지름 길이 1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분모를 넘겨주고 양변 제곱을 해주면 4m제곱은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럼 m제곱 넘기면 3m제곱은 1이 되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이때 기울기 최대값은 플러스인 루트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이라고 적어줘야겠지. 최소값은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것들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얼마? 3분의 루트 3이 정답. 자, 19번 문제. 두 점 AB에 대해서 X축에 있는 점 P의 AP, BP의 최대값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질문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AP와 BP의 최소값, 미니멈 값을 질문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는 값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처럼 AP랑 BP의 차가 최대값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평균 또는 중선 정리라고 하지. AB의 중점을 구해주는 거 이걸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이고 세 번째 거는 개념을 한번 가져오면 삼각형으로 가져가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AB, P라고 표현한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겠지. 두 변의 합이 AB가 AP랑 BP의 거리의 합보다 같거나 저기 가야 되지? 이런 조건들을 성립을 하게 될 거야. 근데 뭐 지금은 이런 조건은 뭐 개념할 때 설명이 들어야 되는 거고 일단 이렇게 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될 거는 P가 움직이는 직선이 있지. 그 직선의 한쪽으로 두 점이 다 있어야 돼. 두 점이 있는 상태에서 AB와의 거리를 구해주면 끝나. 이게 왜 이러냐면 직선을 쭉 그었을 때 P가 이 직선 위에 움직이고 있어. 그럼 이렇게 갔을 때 AP에서 BP를 빼버리면 AB만 남지. 이게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야.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최대가 될 수가 없겠지. AP에서 BP를 뺐다. 그럼 0이 되니까 0이 아니지. 조금 작은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거리의 차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AB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해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줄 것. 단 전제 조건은 P가 움직이는 직선에서 한쪽으로 다 점이 몰려 있어야 돼. 이렇게.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2,-3이야. 그럼 대충 이쯤 되겠지? 이게 A점이야. 그 다음 B점은 3,6 정도가 돼. 여기가 B점이야. 그리고 P점은 이 위에 움직이고 있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P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한쪽으로 다 가야 돼. 그렇다 보니까 A를 위쪽으로 대칭 이동 시킬 거야. 그럼 대칭 이동 시키면은 여기가 3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A-가 될 거야. 그래서 A-랑 B의 거리를 구해주면 답이 나오는 것들. 그럼 한번 구해보면 A-가 지금 2,3이고 B가 3,6이야. 그럼 A-B의 거리는 차가 1이지? 그럼 제곱하면 1. 그 다음에 차가 3이야. 제곱하면 9에다가 루트 씌워서 루트 10이 돼. 그러면 M값은 루트 10이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그때 P의 좌표를 물었어. 근데 이거는 직선을 구해서 X절편을 구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센스가 있다라고 치면은 좌표를 한번 잘 보자. 여기가 지금 2야. 1, 2. 여긴 3이야. 2일 때 3만큼 갔지? 그리고 3일 때는 6만큼 갔어. 그럼 이렇게 직선이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려보면은 3만큼 떨어질 때 x는 1만큼 줄어들지? 그리고 3만큼 떨어질 때 1만큼 줄어들 거니까 여기는 1 위치가 될 거야. 이게 P가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A는 1이 된다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최종 답은 A 더하기 M에서 A는 1이고 M은 루트 10 해서 이게 1 플러스 루트 10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설명합니다. 좌표평 메뉴에 세 점 A, B, P가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4분면 쪽에 그래프가 있고, 대충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A점인데 마이너스 4고, 그 다음 B는 뭐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1, 4분면에 있고, 그 다음에 P는 원위에 움직이고 있는데 중심이 4, 마이너스 3, 반지름은 3. 그러면은 여기가 4라고 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쳤을 때 대충 X축에 접하는 반지름이 3인 원위가 될 거야. 그럼 이 위에 뭐 한 점 P가 있는데 얘가 지나간 점이 X1, Y1이라고 이야기를 할게. 그렇게 했을 때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이야. 그러면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무게중심 G가 움직이는 것들을 찾아달라는 소리야.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나타내는 도형을 F라고 했을 때 XY축에 동시에 접한대.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우리가 중심좌표 A와 B와 반지름 R이 모두 다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절대값의 크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그려볼게 한번. 자, 우리가 G의 좌표를 라지 X, 라지 Y라고 표현을 했을 때 라지 X라는 녀석은 결국엔 X좌표 다 더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A, 그 다음에 P의 좌표는 X1이라고 했으니까 얘들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라지 Y는 0 더하기 B 더하기 Y1에 3 나눈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1, Y1은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에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X1은 이라고 다시 정의를 할게. 그럼 X1은 3X 마이너스 A 더하기 4라는 형태로 바뀔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1은 3Y에다가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럼 이 X1과 Y1은 1을 지나가는 P점이기 때문에 대입해도 되겠지. 그러면 X1, Y1을 차례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3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3Y 마이너스 B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9야. 근데 우리가 제곱 이 XY에 있을 때는 항상 원방정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최고차항은 1이어야 되지. 그러면 3을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면은 제곱이 되면서 9가 되겠지. 그럼 9 라지 X 마이너스 3분의 A의 제곱 더하기 9Y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라고 할게. 3 마이너스 B 순서를 바꿔버렸어. 는 9야. 그럼 999 약분해버리면은 이제 1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중심좌표가 3,A하고 3,3-B 그거 반대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거랑 반지름이 1이 다 같아야 되지. 그러면 A는 3이 될 거고 B는 3 넘어가면 3이고 마이너스 3하면 6이 되겠네. 그러면 10A 더하기 B니까 30 더하기 6에서 최종 답은 36이 나오는 것들.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상자가 세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B1, B2, B3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가로 길이는 42로 고정이 되어 있고 세로 길이는 모두 다 동일하다고 나온 입장. 그렇지만 높이가 달라서 무게비가 지금 1대 2대 4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냥 K 붙일 필요 없이 여기서는 1, 2, 4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 상태에서 두께가 얇은 것부터 해서 뭐 1개, 2개, 3개 이건 자연수니까 1, 2, 3, 4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림 보면은 처음에 B1 1개만 이게 1단계, 2단계는 B1, B2를 두는 것들이야.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밖으로 밀어내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가운데점 42라는 가로 길이에서 가운데 지점을 놔두면 떨어지진 않겠지. 그렇지만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밑에 이제 B2가 들어오고 B3가 들어올 거야. 그럼 무게 중심이 달라지겠지. 그거를 계산을 해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사용해야 될 공식은 결국에는 무게에 따라서 이 시소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야. 지렛대 길이가. 그래서 무게가 지금 그림 보면 B가 더 크니까 1대 2의 무게를 가진다라고 하면 거리 B는 2대 1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그리고 이 부분이 무게 중심이 되는 G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할게.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 일단 그림을 하나 캡처를 해갈게. 자, 일단 L1부터 해볼까? 자, L1 먼저 가져가면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 L1이지. 자, 우리가 사각형이 있을 때 무게중심은 원래 대각선의 뭐 교점이야. 근데 쉽게 생각해서 가운데 지점, 이 무게중심이 바닥으로 내려오면 되니까 이 가운데 지점, 즉 중점이 되겠지? 중점이 무게중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L1은 42의 반인 2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L1, L2 이제 2단계로 갔을 때
자, B2가 있고 B1이 있어. 여기까지 우리가 앞 단계에서 L1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인데 21이었어. 그 다음에 이 지점을 G1이라고 이야기를 할게. 여기가 G1이고, 그 다음 B2가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이 있겠지. 가운데 지점. 이게 G2라고 할게. 그런데 이게 시소로, 지렛대 원리로 봤을 때 여기에 무게가 G2인 녀석이 있고 여기에 무게가 G1인 녀석이 있어. 그러면 어느 위치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렛대 역할을 하는 G가 있겠지. 이걸 찾고 싶다는 소리야. 그러면 G2가 있는 녀석은 B2 상자니까 이 B2 상자의 무게가 B1 상자의 2배였어. 즉 무게는 2대 1이었지. 그러면 거리비는 어떻게 된다? 1대 2가 될 거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G1 위치가 여기야. 요 위치. 그리고 G2 위치는 여기지. 그러면 G2는 기본적으로 전체 길이 반이란 말이야. 그럼 이 전체 길이가 얼마? 42의 반이 21인데 21을 1대 2로 내분한 점을 이야기해. 그러면 하나는 7, 하나는 14면 되겠지. 그래서 G에서 G1까지 거리, 즉 요 사이 거리야. 이 사이 거리가 지금 14라는 소리야. 그러면 L2라는 녀석은 기존에 있던 21하고 방금 계산한 14를 더해서 35라는 숫자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야. 자, 이 그림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얘는 B3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B2가 있고, 그리고 B1이 있어. 그럼 B1일 때 요 길이가 21이었지. 그리고 요 길이는 아까 전에 14라고 구했었어.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무게중심이 B1하고 B2의 무게중심이 총 35였지. 요 지점이었어. 그럼 이거를 G2라고 다시 지정을 해볼게. 그리고 B3의 무게중심은 가운데 지점이겠지. 가운데가 G3야. 그러면 G2가 이렇게 내려와서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G3, 여기가 G2가 되겠지. 그러면 중간에 시소 역할을 하는 G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무게를 먼저 찾아야 되지. G3는 B3를 얘기하니까 얘 무게는 4였어. G2는 이 두 개의 상자를 동시에 보는 거기 때문에 무게가 1, 2, 즉 3이 되는 것들이야. 그럼 무게가 4대 3이니까 거리비는 얼마? 3대 4가 되겠지. 그러면 G3에서 G2까지 요 거리가 얼마? 이거는 세 번째 상자 B3의 반틈 위치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역시나 21이야. 그러면 21을 3대 4로 내분한다라고 하면 7로 나누면 한 칸당 3이겠지? 그래서 3인 부분은 9가 되고 4인 부분은 12가 되겠네? 그러면 요 길이가 결국에는 중간에 잡히는 G가 있을 때 요 거리가 얼마? 12가 되는 것들. 그러면 L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계산한 12와 앞 단계에서 계산한 35가 합쳐져서 47이 정답이 되는 것들이야.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35, 여기는 47. 이게 정답입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B가 있고, 자, 두 점 AB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이 C고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의 둘레와 선분 AB가 만나는 것들이야. 그렇게 했을 때 점 C가 위치하여 칠하는 도형이에요. C가 움직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움직인 걸 면적으로 표현했을 때 넓이를 구해달라는 소리인데, 자,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3 B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3 A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C가 움직인 것들만 구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렸을 때 반지름이 6이면 원이 예로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쳤을 때 중심 좌표는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높이가 6만큼 가야겠죠. 그러면 6이라는 위치에서 이렇게 C가 움직이게 돼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대칭 이렇게 6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심이 A에 있다고 쳐봅시다. 중심이 A에 있으면 반지름이 6이니까 나머지 끝쪽은 여기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6만큼 가서니까 대충 이쯤에서 9만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려졌을 때 C가 움직이는 건 여기에 일단은 있고, 그러면 원을 하나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그림 상태에서 C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접해야 되니까 선분 AB와 만나야 되죠.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9가 중심이 되겠죠. 9가 중심이 되는 걸로 세로 원을 그리면 여기서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국엔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지고, 중심이 B 쪽에 있다고 치면은 역시나
9까지 해서 그림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중심 C가 움직이는 거겠죠? 그럼 이 면적의 넓이 이거를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잘라서 가로 길이가 얼마야? 3에서 3이니까 6이겠죠? 그리고 얘는 높이가 6일 때 얘는 마이너스 6일 때니까 높이는 12가 될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각형 넓이는 12 곱하기 6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 흰 부분 이것들은 C가 움직이는 영역이 아니죠. 이쪽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쭉 그어서 홀을 하나 보면 되겠죠. 호 넓이를 하나 뺄 건데 얘는 정삼각형이죠. 기본적으로 반지름 길이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삼각형이니까 일단은 호의 둘레 길이를 먼저 뺄게요. 호의 둘레 길이를 빼버리면 120도니까 원의 반지름이 6이니까 662 36파이 여기에서 120도니까 3분의 1 되겠죠. 3분의 1. 요 각도가 120도이기 때문에 3분의 1만큼 빼줄 거야. 그러면 다 빼주고 남는 게 요 부분이 아직 남아있죠. 요 부분도 이걸 추가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빼기 하는데 이거는 호에서 빼줘야 되죠. 그러면 36파이에서 우리가 정삼각형 두 개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남겠죠. 그래서 36파이 곱하기 3분의 1 똑같이 적은 상태에서 빼기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제곱인데 a가 6이었죠. 6제곱. 근데 이게 두 개가 필요하죠. 이렇게. 왜냐면 정삼각형 요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빼주고 그 다음에 원은 요렇게 바깥쪽에 있는 부분하고 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 두 개 합치면 그냥 원 한 개가 되니까 더하기 반지름이 6 그래서 6의 제곱 파이 36파이가 되겠죠. 이거 다 정리하면 얼마가 났더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귀찮군요. 12파이 그 다음에 얘가 12파이 그대로 했고 얘가 66이 36에 2 약분하면 되고 2 하면은 18 그럼 얘가 18 루트 3이고 얘는 12파이 근데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12파이고 앞쪽의 것은 마이너스 12파이 되겠냐? 그 다음에 얘는 72 그럼 72 빼기 24파이 더하기 18 루트 3인데 아직 여기 남았죠? 66이 36파이 그럼 36파이에서 24 빼면은 12파이 더하기 72 더하기 18 루트 3 해서 P는 12 Q는 72 그 다음에 R은 18이 되겠네요. 다 더하면 요거 더하면 80, 90이 될 거고 102가 되겠네요. 답은